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여러분 교재 57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타이틀이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 특수 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연물은 뭡니까? 불에 타는 물질이죠. 근데 그 앞에 특수라는 말을 왜 붙였냐면요. 이 가연물은 통상 뭐 저장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장한 상태에서 화재 발생 위험도 높다. 그러다 보니까 저장하는 뭐 그런 취급하는 기준을 별도로 정해놨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가연물이 아니라 특수라는 말을 붙여서 특수 가연물이라고 표현을 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뭐 그러면서 거기 특수 가연물 관련해서요. 거기 취급 기준이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그 옆에 보면 영재 6조 7조 그랬죠? 그래 놓고 그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 57페이지 하단서부터요 5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거는요, 이거는 대통령령에서 정해놓은 거였었거든요. 물론 뭐 이거를 나중에 묻는 문제도 나와요. 이게 뭐 대통령령이냐 아니면은 뭐 총리령이냐 그런 거 나오는 적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 말미했던 그 박스와 요번 시작 들어가면서 하는 특수가연물과 관련된 박스 내용, 요거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거다. 즉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이다. 뭐 이것도 아울러서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 특수가연물과 그 특수가연물 어떤 거기 저장하고 취급할 때 그 적용되는 수량이 있어요. 수량이 작을 때도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저장 취급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수량 요것도 일부 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조금 복잡은 하거든요. 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특수가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특수가연물. 그래 놓고 한번 이렇게 봅니다. 특수가연물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맨 처음에 나무 껍질 그리고 대패밥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무 껍질. 그래 놓고 봅니다. 나무 껍질서부터 해서 대패밥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껍질서부터 해서 쭉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여기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거를 먼저 얘기했는데요. 면화류에서부터 먼저 얘기 드는데요. 면화류 그랬는데요. 이거는 면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200kg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200kg 이상 일 때 지금 여기서 뒤에서 얘기하는 저장과 관련되는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무 껍질 이렇게 나왔죠. 나무 껍질서부터 껍질 대패밥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400kg 이상이었죠. 그래서 면이 나사 이렇게 한번 기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잘 외우시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1000m로 1000kg으로 그 기준이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이 나사 그래놓고 넝사볕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요. 넝사볕 이렇게 얘기를 한번 봅니다. 넝사볕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 보세요. 넌 뭐였습니까? 넝마 종이 부스러기. 뭐 타기 굉장히 쉬운 그런 물질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나름대로 적재해 놓는 거. 그리고 사류, 실류. 이거는 실류. 그리고 이거 볏짚류 이렇게 해서 넝사볕 그래 놓고 요게 1000kg 이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기계적으로 한번 이렇게 봅니다. 면이 나사 그리고 넝사볕 1000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가연성 그 고체가 나오잖아요. 가연성 고체가 나오는데 요거는 좀 무겁다. 그래서 가고 가연성 고체 그리고 요게 3000kg다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가고파라 삼천리,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3000으로 정하시고요. 그리고 석탄하고 목탄은 벌써 석탄하면은 무겁잖아요, 무게가. 그러다 보니까 1만 kg 이상이다라고 봅니다. 석탄, 목탄류는 이거는 1만 kg 이상일 때 어떤 저장 관련되는 기준 여기서 얘기한 거를 적용한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연성 액체류 그랬죠? 액체니까 세제곱미터로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연성 액체류, 가연성 고체는 3000, 가연성 액체는 2 세제곱
2세제곱미터 이상 그랬잖아요. 2세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를 드렸을 때는요, 넝마하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나왔던 여기 1000km 넝마하고 종이 부스러기가 1000km 이상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재하고 나무 부스러기, 목재하고 나무 부스러기 요거는 또 3제곱미터, 여기 10제곱미터 이상이다라고 봅니다. 10세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합성수지, 발포시킨 거가 그렇지 않는 것, 그래서 20세제곱미터와 3000km 이상이다 봅니다. 합성수지류 그래놓고요. 합성수지류 그래놓고 발포를 한 것,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발포 20세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3000kg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면이 나사 넝사볕 1000, 가고파 3000, 그리고 가액 2세제곱, 그리고 목재 나무 부스러기 10, 그리고 합성 수지류 발포한 거 20,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 3000kg 이상이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물론 지금 뭐 이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를 얘기하냐면요, 이것서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요. 뭐 이런 게 더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뭐 외우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래놓고 특수 가연물은 어떤 뭐 창고라든지 일정한 곳에 같이 보관을 하는데 거기 일정한 어떤 표지 따위를 설치한다. 그게 바로 양가로 1번에 나온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를 설치한다 그랬죠? 품목, 품목명, 품명은 뭐 이런 건 거 아닙니까? 나무 껍질, 뭐 여기 발포한 합성 수질 이런 거요. 그리고 최대 수량, 적지 않은 최대 수량. 그리고 화기 취급의 금지 표시, 화기 취급의 금지 표시. 요런 거를 내용을 설치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물론 시험에는 뭐 이거 설치하는 대상 찾아라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이거를 정리할 때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는 특수 가연물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특수 가연물이 하품이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최는 최대 수량, 하는 화지만 이걸 좀 바꿔가지고요, 화기 취급의 여기 금지 표시, 그리고 그다음에 품은 품명,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몇 번씩 자꾸 외우시는 연습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들어가시면요, 어떤 적재 기준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뭐 어떤 적재 기준, 양가로 2번은 쌓아놓는 기준이다라고 했는 거 봅니다. 적재 기준인데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죠? 1번은요, 품명별로 구분해서 쌓는다. 같은 품목끼리 좀 나눠서 쌓으라는 거 아닙니까? 뭐 섞여가지고 쌓아놓으면은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체적인 수치 이런 거는 2번, 3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2번, 3번에 나온 거 한번 여기 예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기 이렇게 쌓아놨다. 그리고 여기도 쌓아놨다 그랬을 때 뭐냐면요, 쌓아놓는 높이에 대해서 규제가 있었잖아요. 너무 많이 쌓으면 안 되니까 10m 이하가 되도록 쌓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서로 쌓아놨는데 밑에 바닥 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 1m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뭐랬죠? 요 바닥 면적, 여기 바닥 면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못 쌓아놓게 한다. 높이도 규제한다. 또 다른 품목하고도 밑에 어떤 거리를 띄워놓게 한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냐면요, 여기 이게 원칙인데 높이는 10m 이하인데 예외적으로 15m 이하까지 쌓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때 이거는 화재와 관련해서 준비가 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살수, 물을 살포하는 그런 설비, 또 그리고 설치했거나요. 또 대형 수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 그랬을 때는 예외적으로 15m 이하까지 쌓을 수도 있다. 또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만약
쌓아놓은 물질이 예를 들어서 봅니다. 예외해놓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석탄하고 목탄유다. 석탄 또는 목탄유다. 무게가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이거 무게도 많이 나가고요. 뭐 그리고 어떤 면적도 많이 이런 거는 좀 잡아준다. 그래서 이거는 5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200제곱미터 이하까지 예외적으로 쌓아놓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요. 만약 예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랬을 때는 또 그 면적에 대해서 완화를 뒀다. 그 완화가 어땠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까지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목탄, 석탄이었을 때는요, 이때는 300제곱미터 이하까지 할 수가 있다. 물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지금 이런 특수가연물을 적재할 때 높이가 원칙 10m 이하다. 또 그 여기 요 품목 길이 거리가 1m 이상이다. 그리고 요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다. 근데 목탄, 석탄유는 200제곱미터 이하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요, 여기 높이가 예외였을 때는요, 200제곱미터 이하다, 바닥 면적이요. 그리고 목탄, 석탄유는 또 완화가 돼서 300제곱미터 이하다. 뭐 조금은 복잡하지만요. 그렇지만 뭐 외우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부분 보셨고요. 그리고 문제를 들어가서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들 확실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0페이지 1번, 여기 60페이지 1번 문제를 보세요. 본부장이 화재 예방명령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 할 수 있는 게 있었잖아요. 뭐가 그랬죠? 불장난 등 금지 명령을 한다. 또 재처리, 그리고 방치된 위험물을 치라고 한다. 세 가지 했던 거 기억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 언제 보일러 굴뚝 매연 제한이 있었습니까? 이런 거는 환경상의 문제지 화재와 관련되는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1번 뭐 틀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화재 예방 명령권자가 누구였죠? 이거는 안 쓰고 그래도 한번 여러분 봅니다. 실무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본부장, 서장.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 서장이 그 정답이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3번에 틀린 거 찾으라 그랬는데 4번이 틀려서 답이다. 그런데 이런 거 되게 조금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죠? 어떤 본부장, 서장이 위험물 또는 물건 보관 기간 및 보관 경과 후 처리와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총리령이 아니라 이게 대통령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논리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 암기가 필요해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되게 혼선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한번 구분을 해서 대통령령은 대통령령대로 잘 나눈 거, 총리령은 총리령대로 나눠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여기 나온 것처럼 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었다. 그래서 뭐 여기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서부터 봅니다. 4번서부터 뭐 이거는 어떤 화재 예방과 관련되는 그런 명령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4번 뭐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만약 위험한 물질이 방치가 돼 있다. 그런데 소유자, 관리자를 알 수가 없다. 그랬을 때 본부장, 서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치우게 해요. 그리고 보관을 시킨다. 그런데 보관을 시킬 때 그때 어떻게 했죠? 보관을 시킬 때 뭐 14일간 공고하고 공고 끝난 다음 날 7일간 보관을 한다. 그리고 그래도 그 어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어땠죠? 폐기 또는 매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매각을 한다. 그리고 매각을 했을 때는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국가재정법에 의한 세입 조치,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기 그 위험물에 대해서 봅니다. 1번 보면요. 어떤 방치된 위험물에 대해서요. 방치된 위험물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폐기를 하거나 또는 매각을 한다. 그런데 만약 매각을 했을 때는 매각 대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 세입 조치, 입금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여기 매각했을 때 언제까지 입금하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지체 없이 하라고 돼 있어요. 지체 없이라는 거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겁니까? 이거는요. 영문으로 하면은 이렇거든요. without delay. 지연 안 되게 하라 그랬지 당장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지연시키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게 지체 없이다 이렇게 하지. 여기 나온 것처럼 7일 이내 그건 아닌 거 아닙니까? 7일 이내 이런 얘기는 아니고 공고를 14일 하고 7일간 보관하고 그런 얘기지. 어떤 매각했을 때 매각 대금 세입 조치하는 거는 지체 없이였다. 그래서 여기 뭐 날짜라든지 이런 거 또 지체 없이 뭐 요런 표현 요런 것까지도 정리를 합니다. 또 5번을 볼게요. 5번 4번하고 5번하고는 거의 같은 문제인 거 아닙니까? 위험물 매각했다. 이때 조치?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세입 조치하는데 언제 그랬죠? 지체 없이 without delay라는 표현. 그래서 5번의 답이 1번이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6번서부터는 화재 경계지구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화재 경계지구와 관련되는 문제다. 그래놓고 여기를 봅니다. 그래놓고 볼게요. 화재 경계지구 지정권자가 여러분 누구였죠? 지정권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시도지사였다. 뭐 그러면서 쭉 한번 이어서 봅니다. 그리고 어떤 화재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그런데 봅니다. 그런데 3번 틀렸잖아요. 3번 왜 틀렸습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의 화재 발생 우려가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그런데 봅니다. 화재 경계 대상 지구는요. 이거는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대상 지역이 총 8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기억나십니까? 어떤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 그랬었죠? 고층 건물은 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리고 거기 안에 소방시설 잘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뭐였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주로 목조 건물이 불나면은 한꺼번에 위험해지잖아요. 목조 건물이지 이게 고층 건물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게 주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의 형태다. 그러다 보니까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7번 볼게요. 7번 화재 경계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서 아닌 거 찾으라 그랬는데 7번에 3번 봅니다. 주로 잘 쓰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봅니다.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통로 화재 진압하러 갈 때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게 미흡한 지역이 아니라 이런 게 없는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흡이 아니라 없는이라고 표현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안 보고 대충 봤을 때는 요 내용을 고를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8번 가서 볼게요. 8번 보시면요. 화재 경계지구 지정 대상 기준이 아닌 것은 8가지 있었는데 봅니다. 공장 창고 밀집 있었죠. 시장 지역 같은 데도 거기 물건 많이 싸니까 위험하죠. 목조 건물 불타면은 삽시간에 불나죠. 그렇지만 여기 봅니다. 뭐 되게 조금씩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정확하게 보시는 연습을 합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이 밀집 모아져 있는 그런 지역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요 말이 빠졌기 때문에 8번에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 안 되든지 조금씩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요것만 떼가지고 자주 반복을 해서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또 9번도 봅니다. 화재 경계지구 대상되는 게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종합병원이라는 건 없었잖아요. 이거는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 또 10번도 봅니다. 화재 경계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 밀집 지역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공장, 창고, 밀집,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밀집 지역 이런 게 있어도 문화재가 밀집한 지역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법령에 있는 내용을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조금씩 거짓말을 하는 게 바로 시험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한 번 틀렸던 거 그 다음에 안 틀리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11번 봅니다. 11번 보시면요, 지금 화재 경계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에서 본부장, 서장 본부장이 할 일에 해당되는 것은 한번 봅니다. 뭐 이게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1번 문제인데요. 화재 경계지구 지구 지정은 누가 하냐? 지정은 시도지사가 한다. 그런데 지정 후에 사후 관리는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이거는 실무 업무를 주관하는 그 본부장 서장이 한다. 그런데 그 사후 관리 내용이 뭐가 있었죠? 소방특별조사도 있었죠. 또 소방시설 설치 명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소방 관련되는 교육훈련 이런 따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연 1회 이상 실시, 여기는 필요하다면 명할 수가 있고, 이것도 연 1회 이상 실시, 이런 게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뭐만 나옵니까? 1번 소방특별조사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12번 봅니다. 화재경계지구 안에서 틀린 것 3번 틀렸는데 뭐가 그랬죠? 소방특별조사는 이거는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연 1회 이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 12번에 3번 틀린 내용이다. 비교적 쉬운 내용이다. 그리고 뭐 이런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바로바로 암기 쪽으로 가셔야 될 그런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13번, 14번은요, 뭐 서로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뭐 같은 거를 갖고 붙들어 놓은 게 13번, 14번인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는 어떤 위험 경보와 관련되는 거, 위험 경보. 어떨 때 그랬죠? 기상 이상이 있을 때,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위험 경보를 발령할 수가 있다. 막 예를 들어서 태풍, 막 이런 게 불거나, 뭐 그러면 뭐 기상과 관련되는 그 위험, 뭐 여기 경보가 어떤 그런 게 있었으니까요. 특보가 있었으니까요. 뭐 거기 그런 걸 한다. 그러면서 그거 발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실무 책임자가 누굽니까? 본부장, 서장. 13번에 그래서 2번이었죠. 그리고 14번은 뭐였죠? 위험경보 발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기상청에서 이상기상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 그래서 답이 3번이었다라고 봅니다. 15번도 앞서가지고 뭐 대통령령이냐 총리령이냐고 물어보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거는 암기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15번이 바로 부른 게 나온 거 아닙니까? 보일러 되게 위험한다. 왜? 화기니까요. 그리고 난로, 전기시설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뭐 기타 요거와 이런 그런 시설에 대해서요, 어떤 지켜야 될 사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신 거 기억납니까? 뭐 천장에서부터 얼마 띄고 또 개폐 밸브까지 거리가 얼마 이내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정하고 있었습니까? 15번은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거는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바로 암기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뭐였습니까?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일컫는다라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대통령령은 왜 대통령령이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지 재정 개정이 된다. 국무회의 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를 대통령령이라 한다라고 정리합니다. 이제 여기서 15번 문제 보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봅니다. 16번도 볼게요. 그게 여기 대통령령이고 16번도 그랬잖아요. 뭐였습니까? 특수가연물. 16번은 특수가연물 어떤 저장 취급 기준. 조금 전에 했던 거 아닙니까? 취급 기준. 이것 또한 대통령령이잖아요. 16번. 15번은 뭐였습니까? 어떤 보일러라든지 난로 같은데 뭐 관련돼 가지고요. 뭐 거기 지켜야 될 그런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각각 요게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박스 안에 있던 내용이었잖아요. 뭐 그랬고, 그리고 17번 들어갑니다. 17번 그 문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보일러의 위치, 구조, 관리, 화재 예방 이런 거 위해서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17번은요. 뭐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같이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일러실이라고 만약 한번 봅니다. 보일러실이고요. 이게 보일러예요. 이런 걸 우리가 원통형 보일러라고 얘기하거든요. 원통형 보일러로 얘기한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그게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여기에 보시면요. 액체 연료 탱크가 있다. 액체 연료 탱크가 있다. 연료 탱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연료가 이렇게 공급이 된다. 그런데 탱크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개폐 밸브를 여기 달아가지고 이 흐름을 터놓거나 막는 그런 밸브, 이게 개폐 밸브라는 거 아닙니까? 10개자에다가 다들 패자예요. 근데 이거를 설치한다. 이거는 연료 탱크서부터 요 개폐 밸브까지는요. 개폐 밸브까지는 0.5m 이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멀지 않은 거리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연료 공급을 차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막 과열이 되고 폭발 위험이 있을 때 연료 계속 공급해 주면은 그 위험을 더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1m 이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0.5m 이내에 설치한다. 뭐 너무 당연히 우리가 정리하고 암기해야 될 그런 숫자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제 그리고 18번 문제 봅니다. 18번 뭐라 그랬죠?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쉽게 얘기하면 뭐 도시가스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지켜야 될 사항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그런데 4번 봅니다. 18번에 4번. 여기 틀렸는데 한번 볼게요. 틀린 이유를 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 또는 플라스틱 합성관으로 한다.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금속관으로 해야 돼. 금속관. 그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냐면요. 금속관으로 해야지 부식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강도도 높잖아요. 플라스틱 합성관은 아무래도 금속관보다 부식될 가능성도 있고 또 강도도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18번에 4번이다라고 봅니다. 또 19번도 봅니다.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화재 예방에 관련해서 지켜야 될 사안으로 옳은 것을 19번의 1번은 확연하게 맞는 얘기잖아요. 왜 맞았습니까? 보일러 설치하는 장소에 환기구를 설치한다. 그래서 배기가스 잘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그래서 여기 맞는 얘기다. 그런데 2번 봅니다.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 및 고무관으로 한다? 금속관이 맞지. 고무관은 강도도 약하고 부식에 약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2번 틀렸다. 그리고 개폐 밸브는 몇 미터 이내였죠? 위에서도 했죠? 0.5m 이내다. 또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 누전 경보기를 설치한다. 가스인데 누전이 아니라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번에 틀리는 거는 틀리는 것대로 왜 틀렸는지 원인을 잘 따져보고요. 그리고 맞는 거 이래서 맞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십니다. 이제 그리고 20번 문제 봅니다. 20번 문제도요. 숫자 암기와 관련되는 건데요.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될 사안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2번 봅니다. 건조 설비, 말리는 설비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런 공기 또는 열을 발산하잖아요. 벽과 천정 사이 거리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20번에 보시면요. 20번에 2번인데요. 지금 이거는 건조 설비일 때 그래요. 벽과 천정 사이의 거리가 천정 사이 거리가 얼마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죠? 이거는 0.5m 이상을 유지해야 돼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일러실은 어땠습니까? 보일러실은요. 이거는 벽과 어떤 보일러서부터 벽과 천정 사이 거리가 이때는 0.6m 이상이었잖아요. 이게 서로 혼선이 안 되도록 보세요. 이쪽 거하고 저쪽 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혼동이 돼서 뭔가 틀리게 답을 고를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21번 봅니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리에서 건조 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은 위에서는 틀렸지만 여기서는 맞게 얘기를 했고
물론 답이 21번에 2번이 틀렸다. 근데 이유를 봅니다. 이게 틀려서 답인데요. 천장과 접속하는 부분은 규조토, 성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인다. 여기는 지금 건조 설비, 뭔가를 말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2번은요, 난로 설치 기준이지 건조 설비와 관련되는 거는 아니에요. 난로에서 어떤 천정하고 접촉하는 부분, 거기는 그 열기 때문에 어떤 화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건조 설비라는 건 전반적으로 다 데우는 어떤 건조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떤 특정 부분만 어떤 열을 가하는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1번의 답이 2번이다. 그리고 22번 봅니다. 22번 보시면요, 이동식 난로는 뭐죠? 들고 다니면서 옮기는 게 이동식 난로잖아요. 고정식하고 반대말인 거 아닙니까? 이동식 난로를 설치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닌 것은 한번 봅니다. 결국 이동식 난로 설치 대상은 뭐였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조금 취약한 데다. 그게 바로 숙박업, 목욕, 세탁, 종합병원, 한의원, 조산원. 아픈 사람이 가니까요. 영화 상영관, 공연장 껌껌하게 해놓죠. 동물병원, 가건물을 봅니다. 동물병원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불나더라도 어떤 동물들이 일을 당하잖아요. 가건물은 뭐였죠? 임시건물, 얼마 안 있다 철거할 건물. 그러다 보니까 거기 동물병원하고 가건물까지 이동식 난로 설치 금지 대상 지역으로 장소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답이 22번에 2번이었다라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제 그리고 23번 볼게요.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에 화재 예방상 지켜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번의 답이 4번인데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다중이용업소, 학원, 독서실 등에 이동식 난로 설치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받침대를 둬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경우,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둘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이동식 난로 안 둔다 그러면은 굉장한 불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여기 없는 것처럼 무조건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4번 틀렸다라고 봅니다. 24번도 여러분 그 문제를 볼게요. 24번 보시면요. 뭐 지난 시간에 빨리 이런 부분에서 여기 숫자를 외워야 한다 그러면서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수소 가스를 넣는 기구에 대해서 뭐랬죠? 용량을 많이 채워놔야 돼요. 비워놓으면은 더 위험 요소가 커요. 그 안에 있는 수소 가스의 이동이 더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75% 이상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90% 이상이 되게 돼야 된다. 그래서 24번에 3번 틀렸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반드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숫자 외워야 될 가치가 있는 숫자는 반드시 외우십니다. 그리고 25번 볼게요. 25번 봅니다. 25번 문제를 보시면요, 거기 이 중에서 일반 음식점에서 아무래도 조리를 한다. 조리를 하게 되면 그 뭐 가열을 하다가 보니까 화재 위험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 봅니다. 1번, 2번 두 가지를 볼게요. 여기는 뭐 어디였냐 그러면요, 여기는 어떤 일반 음식점이다. 그 1번 봅니다. 주방에 설치된, 설비에 설치된 배기덕트, 안에 있는 그런 배기가스라든지 그걸 바깥으로 보내는 그런 일종의 관인 거 아닙니까? 그 배기덕트거든요. 이게 1.0mm 이상의 아연도금 강관 또는 이와 동등한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를 한다. 재질은 맞았어요. 그렇지만 아연도금 강관이 1.0mm 이게 아니라 이게 숫자를 틀리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건 0.5mm였잖아요. 1.0이 아니라 0.5mm다. 그래서 이 수치까지도 정리를 하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3번도 봅니다. 3번,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가 있다. 그러면 반자는 천장을 얘기하거든요. 선반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1.5m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0.6m다. 이 숫자 정도까지만 정리를 여러 번 해봅니다. 그리고 26번 문제 볼게요. 26번은요, 앞서 뭐 지웠지만요, 우리가 특수 가연물 적재 저장하는 기준이다. 그러면서 봅니다. 어땠죠? 거기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여기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게 원칙. 그런데 석탄 그리고 목탄유는 어땠습니까? 목탄유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그런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잖아요. 여기에 예외가 있었다. 예외가 뭐였죠? 높이가 10m 이하로 하는 게 원칙인데 15m 이하까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는 여기 바닥 면적이 요게 아니었다. 2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목탄, 석탄의 경우는 더 완화가 돼서 이게 300제곱미터 이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요 숫자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 3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방법 암기밖에 달리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봅니다. 높이 10m 이하가 원칙이다. 그런데 15m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뭐 살수 설비라든지 어떤 그걸 기본적인 시설을 잘 했을 때 그렇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바닥이 5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제곱미터 이하까지 할 수 있다. 석탄, 목탄류의 경우는 200이 아니라 300제곱미터 이하까지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예외가 나왔다라고 정리합니다. 이제 그리고 27번 문제 들어가셔서 그 내용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특수가연물 취급할 때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이 틀렸는데 27번에 1번 봅니다. 여기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외우시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특수가연물은 최하품이다. 최가 뭐였었죠? 최대 수령. 하 뭐였었죠? 하는 화기 취급 금지 표지 설치 이랬었잖아요. 근데 위험물 안전관리자 성명 이런 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28번 또 봅니다.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 아닌 것. 석탄,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할 때 이거를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 저장할 때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발전용의 경우는 아무래도 훨씬 양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용은 또 예외예요. 예외거든요. 제외된다. 근데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를 했으니까 이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28번에 1번이 틀렸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예외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29번 문제 봅니다. 특수가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금 전에 나왔던 것 또 중복인 거 아닙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여러분? 볼게요. 석탄, 목탄유는 200제곱미터 이하, 바닥이 이하가 되도록 한다. 그런데 발전용의 경우는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거기에 또 예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거 그랬으니까 틀렸다라고 보시고요. 30번 문제는요, 앞서 했던 문제와 거의 같잖아요. 어디서 했던 문제입니까? 27번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문제네요. 거의 같기 때문에요. 요거는 일단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31번 봅니다. 1번 보시면요, 여기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 기준이 아닌 것은 하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얘기 드렸는데 한번 여기 봅니다. 여기 앞서도 요거 한번 그림으로 그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지웠으니까 한번 또 봅니다. 31번에 4번이 틀렸어요. 31번에 4번이 틀렸다. 한번 봅니다. 여기 품명별로 쌓죠. 그래놓고 뭐였죠? 이제 거리가 어떻게 했죠? 1m 이상을 이격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봅니다. 1m 이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요,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도 기출 문제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32번 봅니다. 특수 가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아까 면이, 나사, 넝사볕, 일천 하면서 쭉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황화탄소는 없은 거 아닙니까? 이황화탄소는요, 무색의 휘발성 액체이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특수가연물, 적재 기준과 관련되는 정하는 내용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문제화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넝사볕 하면서 조금 외우시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인 33번을 봅니다. 특수가연물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가연성 액체 2세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나무 부스러기 여기 10세제곱미터 쭉 맞다가 면이 그래서 맞죠? 가연성 고체가 어땠습니까? 가고파 3000리 그래서 3000kg였지 5000kg 아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힘들더라도 반복해서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 확실히 아는 거는 제껴놓고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 안 되는 거 그것만 중점적으로 다시 2번, 3번 정리를 꼭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